살 빼면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해준다고 해서 전에 바로 앞에 카페집 있었어요, 카페가. 근데 거기 사장님이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살이 이런 쪘냐고. 말을 살 좀 사장님이? 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관심을 그만 가져줬으면 좋겠고. 상위 3%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담수가 높으신 분들이 좀 쾌활한 면도 있으시고 한데.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전 닥터프렌즈의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고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이준용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같이 모인 이유가 닥터프렌즈에서 이제 체중 조절이 좀 고민이신 헬프님들을 대상으로 체중 조절을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윈 다이어트 프로젝트거든요.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았더니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지원해 네.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서 먼저 두 분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인터뷰한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어떤 사회적 이런 편견과 시선들이 있는지 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정신과적 진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정신과에서도 이제 뭐 폭식증이나 거식증도 그런 식이장애로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비만한 것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이제 민감도도 좀 증가하시고 그러면서 좀 불안한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내가 지금 비만하다, 체중이 늘었다. 그래서 이 체중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체중의 증가는 결과예요, 결과. 이 근본적인 원인들, 이유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고통스럽기만 하고 이거 눈으로 보이게 잠깐 뺄 수 있지만 다시 요요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인들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신과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준현 쌤을 모신 거거든요. 네. 예. 제가 그래서 인터뷰 사실 했었는데 네. 같이 좀 보면서 그때 안 오셨잖아요. 네, 저 그때 저 안 불러주셨잖아요. 그랬군요. 아, 그렇구나. 아, 미안해요. 회원님이 인터뷰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아, 저 진짜 이번 다이어트 아니면 이번 생에 생이라면 아직 서서 결혼은 없을 것 같아서. 예. 네. 일단은 외부 활동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집에만 있고, 그 집에만 있으니까 또 밥을 먹고, 집에만 있으니까 또 TV 보고, 드라마 보다가, 또 자연스럽게 집에 있으니까 눕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드라마 끝나고 좀 졸리고 하니까 좀 자다가, 그러고 또 배고프니까 밥 시켜 먹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예.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집 밖을 나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네. 17년도에 최고 많이 찐 게 70kg였거든요. 70kg에서 이제 초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60kg 후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 9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세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뷰하면서도 느꼈었던 게 네. 원래는 뭔가 이런 즐거움과 자극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본인이 좀 다른 즐거움, 대체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음식이랑 좀 이렇게 TV 영상 보는 것 네. 여기에서 다시 그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엔돌핀을 얻는 게 습관이 되어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네. 활동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어려워지고 거기에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이런 고립감 이런 걸 다시 좀 먹는 걸로 풀려고 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네. 지난 몇 년간 돌아가면서 정말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어려워지고 네. 너무 본인도 너무 힘들고 좀 네. 그런 상태라는 게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박세현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추가 높으시기 때문에 나에게 즐거움을 좀 도파민이 나오는 활동이 중요하신 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거의 집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능 보시고 TV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뭐 먹을 거 시켜 먹고 시켜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도파민이 그런 SNS나 쇼츠나 아니면 이런 영상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배달 음식들은 대체로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좀 얻을 수 있는 도파민도 있잖아요. 이제 뭐 친구들이랑 어떤 걸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뭐 공부를 해서 어떤 성취를 한다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나에게 좀 좋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도파민이 있는데 지금 박세현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만 계속 중독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은 별로 하기 싫어지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누워서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 많이 나오니까 도파민이 나오니까. 굳이 번거로운 걸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도파민을 얻는 건 전 다 대부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요즘에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하시던 취미나 뭐 좋은 습관 같은 게 다 끊기면서 네.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좀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살 빼고 싶은 이유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거로는 살 빼면은 남자친구가 결혼을 해준다고 해서 이것도 약간 좀 그 남자친구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은이가 좀 살을 뺐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강한 자극이 네가 살을 빼면은 내가 너랑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다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이게 문장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되게 뭐 조건적인.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뭔가 결혼이란 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게 생기더라도 난 너의 편이고 네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이런 측면에서 네. 약간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건부네? 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좀 역효과가 좀 날 수는 있죠. 너무 웃기긴 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쓴 것도 있긴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거는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이 오셨어요. 혈관이 막히는 병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혈관질환 이제 진짜 느낀 무서워요. 거는 무섭죠. 한 사람이 아프면은 가족이 다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그 또 뇌경색이라는 게 약간 유전적인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저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병을 좀 안 얻으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살을 쪄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있는 게 예방도 되는 것 같고 제일 근본적인 건 그거예요. 건강. 네. 그러니까 그래도 세훈님은 네. 그래도 위험의 피. 안 좋은 상황을 내가 인지하면은 그걸 피하려고 하는 동기는 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건강상의 이유로 좀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병에 걸리면은 그때 이제 나를 돌아보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위험한 피 좀 푸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비싼 게 지금 당신 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렇죠. 뭐 90억짜리 집을 산 다음에 안에 막 쓰레기 버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 진짜 많으면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막 바닥에 막 뿌려놓지 않아요. 냄새 나니까 자기한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 가장 비싼 자산인 몸을 좀 이렇게 아끼는 것들을 저는 채워 넣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좋은 거 하고 놓고 하는 것처럼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자기 몸을 아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방학 전에는 항상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1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서 너무 쉽게 씻고 자시네. 아침에 모닝 커피 한 잔 먹고 그러고 출근하고 그러고 또 학교 가서 커피를 먹고 일상생활 하다가 항상 12시에 점심을 먹고 급식을 먹고 그러고 4시 반에 퇴근해서 이제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고비죠. 집에 도착하면 이제 5시 넘거든요. 그럼 그때 어플을 켜서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밥을 시켜 먹고 그러고 눕고 티빙 웨이브 보고 그러고 또 1시에 자고 이게 항상 반복이었어요. 수면이 너무 부족하시다. 맞네요. 1시에 주무셔서 6시 반이면 5시간 반. 이게 시간은 그렇지만 실제로 인면에 걸리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 수면 시간은 뭐 5시간? 이게 수면만 부족해도 살이 찌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이 뇌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당에 대한 갈망이 올라가고 그리고 자기를 억제한 힘은 떨어지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좀 끊어내기 위한 본인의 어떤 준비가 안 되는데 이분은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 5시간 주무시니까 사실 피곤하니까 자꾸 커피 드시게 되고 그렇죠. 푹 수면을 못 취하니까 이제 전두엽이 좀 피곤해지면서 맞아. 이런 충동을 조절하는 게 좀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OTT나 막 유튜브 쇼츠 자극도 찾게 되고. 그렇죠. 더 절제가 안 되고 실제 또 이런 자극을 보다 보면 더 충동적이 되니까 결국은 또 밤에 새벽 1시에 주무시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네. 되시는 것 같아요. 물은 잘 드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커피 많이 드시면은 많은 분들 다 탈수돼 있어요. 근데 이 갈증이 나면은 이걸 또 식욕으로 착각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단 음료수 마시게 되고. 그래서 그 노량진에 올라오면서 입영 준비를 하면서 살이 엄청 쪘어요. 스트레스도. 네, 노량진의 특징이 물보다 음료가 더 싸요. 아, 이거 진짜 나쁜 그래서 곳이네. 물 사 먹는 돈보다 음료 사 먹는 돈이 더 싸니까 계속 음료랑 막 이런 걸 사 먹어. 유럽이나 이런데? 거기 그러니까. 맥주가 더 싸던데. 야, 그래요? 그럼 알코올 정도도 많겠다. 근데 노량진 약간 물보다 음료의 가격을 맥주가 높였으면 싸요. 좋겠다. 네, 뭐라고요? 이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격 비교해가지고 음료가 더 싸버리면 음료를 마시게 되는데 근데 음료는 진짜 안에 그 들어있는 단순당이 진짜 네. 흡수가 바로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체지방 바로 바뀌고 지방간 생기고 인슐린 확 올라가면서 노화도 촉진하고 머리에서의 혈당 반응과 스트레스 되면서 중독이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단가를 낮게 해서라도 이게 많이 팔고 한 번 마신 사람은 계속 오게 하려고 낮은 단가로 파는 건데 네. 거기에 노량진 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약간 장난 아니네. 다 약간 이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한테 이 정말 도파민이나 엔돌핀 나오는 이런 단순당을 이렇게 좀 싼 가격에 제공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약간 노량진의 음모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런 네. 상황이 되어 있네요, 거기가. 그쵸, 그런데. 혈당 먹으면 공부 잘 되는 것 같지만 혈당이 떨어질 때 졸음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뇌가 평온하지 못하면은 결국 그 본인의 뇌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다 못 내요. 그래서 단순당은 공부하실 때 최대한 피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네. 왜냐면 거기 공부하시는 분이 다음날 시험 벼락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년 뒤에 임용을 준비하겠다, 1년 뒤에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나의 혈당 곡선을 좀 스테이블하게 해가지고 나의 퍼포먼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제 그거 먹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스타 나지. 게임하러 PC방 갑니다. 선생님 스타 하셨겠죠? 네, 롤하나? 롤하러 네, PC방 네. 갑니다 네. 이제. 왜냐면 스트레스 자꾸 받으면은 뇌가 이 충동적이 되고 하고 싶은 걸 못 참아요 잘. 네. 그래서 이거는 노량진에 계시는 분들 꼭 유념해 주세요. 음료를 마시면 안 되는군요. 네, 음료 마시면 안 됩니다. 네. 원래 그 전까지는 노량진 오기 전까지는 커피를 못 마셨었어요. 근데 커피까지도 커피도 물보다 커피도 싸요? 물보다 싸. 커피를 요만한 걸 하나 사면 1,000원이었어요 그때. 뭐에 타주는 거? 수돗물에 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커피가 물보다 싸다니. 이게 확실히 사회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거 보면은 물이 비싼 거 아니에요, 노량진이? 약간 음모죠 음모. 이상한 것 같은데? 노량진 그곳에 약간 저도 그때 살이 쪘었어요. 이상하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먹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보통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에스트로겐은 약간 부종을 만들어요. 음. 수분 저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약간 좀 처지네, 약간 무겁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이제 프로게스테론은 실제로 식욕을 올려요. 사람마다 민감도는 굉장히 다르긴 한데 입맛 땡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생리전 증후군 때 이제 식욕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이랑 이런 식욕이랑 관련이 큰데 아무래도 그렇게 활동적이었던 분이 저는 지금은 또 갑자기 이제 집에만 있게 되시고 해서 어떤 게 있었나 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세훈님처럼 그 삶의 사이클을 지내시던 분들은 네. 뭐 하나가 딱 깨져가지고 갑자기 체중이 한번 증가하게 되면은 네. 이전에 하던 건강한 활동들을 못 하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확 돌아가면서 살이 쭉 찌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뭔가 우리가 계기를 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즐거운 활동은 티빙이랑 티빙. 네. 활동적인 거 좋아했어가지고 그 서핑이나 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이런 것들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뭐 연수로 신청한다던가 아니면 서핑도 그냥 혼자 뭐 트립 같은 어플로 혼자 신청해서 막 떠나고 뭐. 예.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하세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 건강한 도파민. 그래서 친구들이 너 그러다 죽어 할 정도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그러다 죽어는 사실 없습니다. 아, 그랬어요? 물론 사고는 조심해야죠. 운동을 해가지고 죽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죽지 않는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지만 네. 건강하지 않은 혈당이라든지 뭐 당뇨 먹다가 너 그러다 죽어는 이거는 인과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예, 그렇게 MBTI 티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학교에서 다 느끼고 집에 있으면 사실상 티빙하고 웨이브가 재밌어도 집에 있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영상 보고 할 때 항상 재미있으세요? 저는 쇼츠를 보면 특히 네. 어느 순간 고통스럽다고 느껴요. 맞아요. 하면서도 이제 별로 재미가 없는데 계속 보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사실 중독도 그래요. 이제 뭐 마약 중독이나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처음에는 뭔가 즐거운 느낌이 들겠지만 하다 보면 보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갈망이란 건 계속 남아서 좀 보게 되는 면들이 있고 박세현님은 정말 원래는 건강한 면들이 있으신 게 사람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래서 사실 보람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아마 퇴근하시고 친구 만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은 밖에 나가서 뭐 카페라도 그냥 가보고 아니면 주변에 구경이라도 좀 해보고 할 텐데 근데 그거조차도 그냥 누군가가 저를 본다고 그냥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살찌고 나서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인지의 왜곡이 생기게 되잖아요. 사회불안 장애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그런 불안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불안이 있으면 다들 날 쳐다볼 것 같고 날 훔쳐볼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밖에 못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선순환의 고리를 밟기 시작해야 돼요.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선순환의 고리를 밟아야 이게 되지 점점 이게 안 좋아지니까. 네. 예전에 지금은 이사 왔는데 이전에 바로 앞에 카페집 있었어요. 카페가. 근데 거기 사장님이 맨날 얘기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이런 말을 왜 살 좀 사장님이? 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집 주인분도 네. 예전에는 집 멀쩡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살이 와, 이런 쪘을까요? 말을?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익숙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세연님한테 정말 기질이랑 봤을 때는 감수성, 사회적 민감성이 되게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처가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다시 예전의 사이클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나는 뭔가 너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좀 주의해 조심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 시선을 본인이 느끼면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이 여기서 네.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뇌는 뭔가 건강한 도파민이나 엔도핀 얻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그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그 생존의 어떤 그 위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나쁜 사람들이네요. 네,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진짜 제일 나빠요. 의도는 뭐 그 의도도 모르겠어요. 의도를 따지면 안 돼요. 이게 뭐 좋은 마음으로 총을 쏜다고 이 음. 총알이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너무 좋은 비유인데요? 그렇죠. 이건 진짜 그냥 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체중이 늘어가시는 분들을 그 안 좋은 사이클로 몰아넣는 네. 그런 거다. 이거는 좀 알면 좋겠어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세훈님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 불안도 높으시고 음. 위험 회피 높으시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실제로 민감도도 높으시니까 그런 카페 사장님의 말이나 이제 집주인분의 말들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총알처럼 이제 그러니까. 가슴에 박혔을 텐데 네. 위험 회피가 있으니까 또 총알 맞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밖에 안 나가는. 그러네.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카페 사장님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이제 불특정 다수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네. 뭐 가족도 아니고. 사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악플 같은 거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세훈님한테는 바깥은 너무 위험하다 느껴지고 실제 그 말처럼 이불 밖은 위험하다가 맞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 느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네. 그게 집안이고 이불 속인 거잖아요, 결국. 그 문제는 이게 악순환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처음에는 저게 진짜 나에 좋게 생각해 대한 주네. 관심이구나 사람에 믿음이 있으신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게 계속 듣다 보니까 관심을 그만 가져줬으면 좋겠고 왜 저렇게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약간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죠. 아니 저희가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사회가 뭔가 색안경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비만인들에 대해서도 자기의 그 한마디가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막 이렇게 막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울증 환자분들한테도 다들 야 외모고 야 의지가 부족하지 이러면서 잠 잘 자고 운동하고 이겨내 하면서 자기는 왜 수능 만점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7시에 공부 시작해가지고 밥 딱 먹고 남은 시간 다 공부해서 10시에 딱 자서 이렇게 한 3년만 살면 다 서울대 가는데 의지가 부족하신가 보죠. 그걸 의지를 다 부족해가지고 저도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못했어요. 아, 네네.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음. 그거는 진짜 이 의지라고 하는 게 뭐 세상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의지라는 게 사실은 쓰면 소모되는 거기도 그쵸. 하고 네. 컨디션 따라 다른 건데 그런 것처럼 이제 박사님한테도 사람들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번 맞으시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고요. 왜 저렇게 말하지가 원래 우리 보통 많이 나와야 되는 반응인데 박사님이 그래도 저건 애들겠지 하다가 나중에 나왔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사람도 좋아하시고 함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을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좀 이렇게 대이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혹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한 3개월 뭐 한 이렇게 뒤에 본인에게, 세은님에게 미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3개월 뒤 세은이에게 살은 얼마나 빠졌는지 궁금하구나. 이제는 계단 오를 때 허걱거림은 좀 덜해졌니? 너의 몸이 가벼워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 나간다고 응원을 많이 해준 남자친구에게 나 약속 잘 지키고 살 빼고 있으니까 식장 준비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세은님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면 푹 빠지시는 맞아. 분이시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가도 되게 확 바뀌실 것 같고 그니까. 이제 악순환으로 가도 갑자기 확 바뀌시는 것 같으셔서 네. 피임약이랑 그로 인한 이제 카페 사장님의 노량진 말들, 그리고 노량진 이것들이 네. 이제 작용을 하면서 악순환이 좀 급속도로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쾌활함이 묻어나는데 네. 굉장히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지금. 좀 손잡고 좀 다시 예전의 세은님의 모습으로 좀 꺼내주고 싶다라는 느낌을 좀, 네. 좀 받았거든요. 인터뷰할 때. 기본적으로 가진 기질이나 성향 자체에서 장점도 많고 좀 기질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질이랑 성격이 좀 나눠지는데요. 네. 기질은 좀 타고난 그런 성향 같은 거여서 좀 평생 동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면들이 있고요. 성격 같은 건 좀 후천적으로 형성이 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질에서 박세현님이 높았던 게 이제 자극추구 기질인데 100분위가 97이에요. 100점이 만점이면 이제 97점이니까 상당히 이제 높으신 편이시고요. 자극추구로 봤을 때는 이제 상위 3%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극추가 높으신 분들이 좀 쾌활한 면도 있으시고 한데 그런 면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위험 회피 기질인데요. 이거 위험 회피 기질은 위험을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라서 아무래도 좀 조심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세현님은 이제 위험 회피 기질도 자극추구만큼 높진 않지만 76점으로 좀 높은 축에 속했고요. 이렇게 자극추구랑 위험 회피가 높으신 분들은 좀 내적 갈등이 심하세요. 뇌가 받는 스트레스 있겠네요. 뭔가 하고 싶은데 걱정되니까 네. 그 사이에 불균형에서 뇌는 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걸 또 땡겨가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게 네. 좀 반복될 수가 있겠네요.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이제 사회적인 보상에 민감한 정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얻는 이제 보상이나 이런 데 민감하신지 보는 건데 민감성도 좀 높으신 편이셔서 이제 세 가지 다 이제 좀 높게 나오셔서 이런 면들이 좀 특징적이셨는데요. 성격에서 약간 자율성이 좀 떨어지시는 면이 있으세요. 자율성은 이제 나를 챙기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이 자율성 중에서도 이제 자기 수용이라고 나의 장점만이 아닌 이제 단점도 수용하는 게 자기 수용인데 그게 좀 낮게 나오신 면들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체중이 이제 늘어나면서 좀 자존감 저하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은 좀 많은 변화가 있어서 3개월 뒤 박세은님은 좀 계단 올라갈 때 헉헉거리지 않지 않으실까. 아마 그게 제일 와닿을 수는 있어요. 헉헉거리. 이게 생활에서 느껴지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것만 좋아져도 되게 하나의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가벼워지니까 이게 또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다시 또 그렇죠. 살을 빼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거기서 동기부여가 되고 사실은 이제 건강도 중요한데 너무 막연해서 이게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을 막겠다라는 건 너무 좋은 계기였죠. 좋은 계기지만
와닿진 그 않지만 계속 가진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사실은. 그쵸. 네. 시작으로 확 트리거를 시키고 음. 일상생활 속에서 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네, 바로바로 그런 얻을 수. 거를, 선생님 스타 좋아하셨잖아요. 진짜 좋아했죠. 그때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탁 네. 치면은 바로 데미지가 확 뜨잖아요. 그쵸. 바로 죽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보상은 즉각적이어야지 우리가 계속 맞아요, 할 수 맞아요. 있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뇌졸중이나 이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런 헉헉거림 줄어들고, 이제 카페 갔는데 사장님이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회원님한테 이런 사회적 보상도 되게 중요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실까. 그럼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어때요? 친한 친구라면 사실 좋을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너무 외적으로 좀 들어가면 아. 좀 더 이렇게 대인관계 민감성을 좀 자극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런 비난을 이제 안 받는 것만 해도 꽤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으실까. 네. 저희가 또 일상생활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좀 네. 세훈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비슷한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은 이 두 분의 어떤 그 위원님을 뽑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비슷한 상황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또 도움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이 이후에도 비슷한 식으로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뽑아서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